자,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탁현민이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지는 않고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억지를 부려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탁현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장기에다가 고개 숙여 절을 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장기에다가 고개를 숙였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나 이는 당연히 매우 치졸하고 악의적인 선동으로 실제로는 화면 각도를 조금만 틀어봤더니 실제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깃발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은 다 함께 두 사람이 모두 상대 나라 국기 쪽에 가깝게 서가지고 정중하게 예의를 표시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일본 총리도 우리나라 태극기에다가 허리까지 숙여서 인사를 했다, 예의를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깔끔한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사실 여기서 더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가 없고 다 끝이 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직후 특정 각도에서만 교묘하게 찍혔던 사진 한 장을 두고 한국 대통령이 일장기에 고개를 숙였다며 선동을 그렇게 하던 탁현민이가 그 사과를 했을까요? 당연히 사과를 안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수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나이가 젊거나 어린 학생 네티즌들도 탁현민의 SNS에 몰려가가지고 이 내로남불과 이중성을 지적했지만 탁현민은 당연히 한평생 동안 민주당 계열에 몸담아온 저쪽 인간답게 절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헛소리를 하더니 완고한 원칙들이 속절없이 허물어졌다. 뭐 온갖 절차와 예법을 따지면서 구질구질한 장광설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기는 됐습니까? 네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거짓말과 선동부터 대뜸 꺼내다가 역풍을 얻어맞고 있는 게 깔끔한 진실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의장 사열할 때 절차가 어쩌네, 상대 국기에 예를 표시하는 방식과 타이밍이 언제네, 온갖 뇌피셜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그다지 읽을 가치가 없는 헛소리들입니다. 자기가 그냥 괜히 무안하니까 주절주절 예법을 떠들고 절차를 떠들고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이 글 중에는 가치 있는 문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논점의 핵심은 탁현민이가 거짓말을 했고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을 가지고 비열한 선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탁현민이 주장하는 온갖 예법과 절차가 사실이라면 이건 뭘까요? 미국이나 중국의 지도부와 외교 전문가들은 방구석에 앉아있는 탁현민이보다 뭘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런 예법을 표시했단 말입니까? 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트루도 총리, 이탈리아 총리, 이런 나라의 지도부와 외교 전문가들은 탁현민보다 뭘 몰라가지고 저렇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던 걸까요? 단 몇 초만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해봐도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과거 일본을 방문했던 호주 총리, 뉴질랜드 총리, 인도 총리, 브라질 대통령 등등 경제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큰 나라의 지도자들도 다 이렇게 정중하게 상대 국가를 방문했을 때 예의를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타르 국왕, 이란 대통령, 태국의 총리, 베트남의 주석 등등 전 세계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계적으로 무슨 예법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이런 거는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외교를 하러 왔을 때는 상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그냥 자연스럽게 표시하고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깃발의 위치와 각도가 어쩌네, 인사를 할 때 자세가 몇 도고 타이밍이 어쩌네,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행동이고 본질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중하고 호의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면 상대방도 약간 문화 차이가 있더라도 그거를 다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참고 자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들이 등장을 하죠. 필리핀, 몽골, 가나, 터키 지도자들 등등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감히 외교가 어쩌네, 예법이 어쩌네 가르치려고 든단 말입니까? 황당한 일 아닌가요? 탁현민이는 정신을 좀 차리고 무엇보다 주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과거부터 되돌아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솔직히 탁현민의 관상만 봐도 과거에 어떤 학창시절을 이 사람이 보냈고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뻔히 짐작이 갑니다. 인생 동안 짓눌리고 얽혀왔던 콤플렉스, 위축된 남성성과 열등감 등을 이런 식으로 좌파 깨시민질이나 광신적인 반일 종족주의, 세뇌운동, 586 민주파리들에게 굽실거리면서 어떻게든 정치적인 출세로 그 열등감과 열패감을 해소해보려는 이런 것들, 저 바닥에 있는 하위 수컷 베타남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매우 흔한 사례들입니다. 실제로는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콤플렉스로 똘똘 뭉쳐 있다라는 거죠.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운동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앙상한 팔과 빈약한 어깨. 눈이 나쁜 거, 시력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쳐도 보는 사람조차 숨이 막히고 갑갑한 삐죽삐죽한 더벅머리에 숨기려고 해도 실제 자기 그 밑바닥의 근본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동등한 인간관계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양반이 어떤 평가를 받아왔을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왔을지 그 평생이 뻔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찐티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전자 DNA 코드 안에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탁현민 씨, 이제는 당신도 나이를 꽤나 지긋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당신 같은 사람도 충분히 철들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조카뻘, 아들뻘인 네티즌들이 당신의 이중성과 내로남불을 지적하는데 스스로 좀 부끄러운 줄도 못 느낍니까? 언제까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귀에 이어폰이나 꽂고 단절돼서 내가 세상을 왕따시키는 거라는 정신승리만 하고 살아갈 생각입니까? 의전이나 예법이라는 거는 별게 아닙니다. 이건 별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적인 최소한의 상식은 지키되 중요한 거는 마음과 성의를 보이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마음과 태도를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골프카트를 직접 운전했던 거는 그게 무슨 대단한 예법과 절차에 적혀있는 이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업인 시절의 마인드처럼 나를 좀 낮추면서 국익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 그리고 이런 탁현민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굴욕적인 외교라며 엄청나게 조롱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죠. 자, 그러나 과연 진실은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부시가 운전을 한 적도 있었고 정작 우리보다 훨씬 강대국인 그 미국의 영부인 로라 부시 여사가 직접 자기가 골프카트를 운전해서 우리나라 영부인을 대접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 함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좌파가 이런 거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졸하게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눈치 싸움, 기싸움 한국 사람들처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이런 조작이 익숙하고 골프카트를 모르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서로 마음을 열고 호의적으로 상대방을 대접해 주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방문한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삼성 이재용 회장과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함께 셋이서 골프 회동을 가졌던 당시의 기념사진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전직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게 다소 신뢰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미 서로를 친구라고 부를 만큼 사무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개인 대 개인 인격적으로도 친분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이였기 때문에 저게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연출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미묘하게 달라지는 상황과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 그림이 보기 좋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레벨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탁현민 따위가 도대체 뭘 안다고 주절주절 떠들어댑니까? 떠들어대기를. 그냥 일본 깃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 숙이는 사진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내 평소 입맛에 맞아 떨어지길래 더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고 무작정 까는 것부터 내가 했다. 알고 봤더니 그런데 두 나라 깃발이 다 있었는데 나도 몰랐다. 미안하게 됐다. 그냥 쿨하게 사과하는 게 제일 나은 일입니다. 자기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뭘 쥐뿔이나 안다고 떠들어댑니까? 떠들어대기를. 가짠치도 않아요, 진짜로.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해 본 적이 탁현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업이나 국가의 중요한 계약 건수를 본인의 힘으로 따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냐라는 겁니다. 평생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문재인 같은 애들 구두발이나 닦아주면서 민주당 586의 운동권 성골들 뒤에 졸졸 따라다니며 심부름이나 한 거 말고는 탁현민 씨가 본인 인생에서 뭘 이룬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5만 10만 유튜버보다도 못한 게 당신 인생이에요. 심지어 KBS 같은 메이저 방송사조차도 이번에 이 일장기 깃발 선동에 함께 탑승하기도 했었는데 정말로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즘 부쩍 말이 많이 나오는 MBC는 그렇다 쳐도 KBS까지 이러는 거는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자 우리나라 방송 3사의 오랜 시청자로서 솔직히 정말로 그 방송사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점점 사회가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586 세대, 즉 50대 나이에, 물론 요즘은 60대도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만 50대 나이에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인 그 사람들 특유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반듯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어른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쪽은 세대 자체의 좌편향이 굉장히 심각한 구간이고, 이 고집이라는 거는 나이를 먹어도 좀처럼 변하지를 않습니다. 툭하면은 잘못된 반일 세뇌와 그리고 좌편향적인 사고관념이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 팩트를 잘 모르니까요. 자기가 어떤 그런 세뇌받은 지식들이 진짜 참 지식이라고 진실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사고 회로가 굳어가지고 자기들이 주입 세뇌당한 그 이념과 사상 자체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선동과 오류가 있다는 걸 이제 와서 인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이미. 그러면은 자기가 평생 갖고 살아왔던 자부심과 정체성의 뿌리가 부정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선동은 간단하지만 반박을 하려면 일이 보시다시피 훨씬 더 많아집니다. 선동했던 인간보다 훨씬 넓은 배경 지식과 풍부한 사례를 알고 있어야지만 정확한 반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낭비일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